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나가지 않기로 하셨네요. 네, 제가 전당대 선관위원회에서 그렇죠. 개별의 뭐 누구의 거치에 네.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폭정을 막겠다,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네요. 폭정이죠 지금. 공포 정치하고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정치인 아니겠어요. 지금의 정치를 봤을 때 민주주의 퇴행하고 민생 진짜 파탄 나고 있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을 봤을 때 민주주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폭정에 대해서는 최영도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이 전당대회가 우리가 아마 우리 당으로서는 아마 사상 초유의 지금 전당대회 규모 면에서 오늘까지가 사실 우리 전당대회 투표인을 확정을 합니다. 예.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 당원이 예. 최종 확정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난 1월 중순까지 한 80만 명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예. 그 사이에 뭐 계속 지금 당원들이 가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한 텐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해보고 나면은 선거의 명부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번호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하게 선거운동도 가능하게 될 텐데 뭐 저희들 한 90만 이렇게 넘어서고 하면은 또 여기다가 일반 당원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일반 당원들의 투표권이 일정하게 부여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당원은 책임 당원보다 한 서너 배 많거든요. 저희 보통 당협에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의 상당 부분이 이 우리 전당대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많은 당원들이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나라 안팎을 너무 어렵고 이건 뭐 지난 정부에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지금 또 국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한데 아니 안 그래도 적은 정당이 왜 그렇게 내부에서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서로 뭐 힘을 합쳐서 해도 모자랄 판에 더구나 민주당이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170석 가까운 정당으로 아니 온갖 그걸 다 가로막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렬한 이 우리 당의 또 국민들의 또 우리 시장에서 들어보면은 그런 서민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당부터가 좀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여망들이 제대로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잘하려면은 여당이 그것을 집을 져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있는 집을 져야 되는데 누구는 빼고 이 사람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당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 당원의 당원대회 아닙니까? 근데 네? 누구를 위한 당원대회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당원대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당대회로 가는 모습이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한번 다시 이거 좀 제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일방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제가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비치지겠죠. 그리고 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권구도를 양강구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왜 양강구도입니까? 강자들 다 제껴놓고 아니 나경원, 유승민 앞서가던 사람들 다 제끼고 없애놓고 김기현, 안철수가 양강구도입니까? 이런 용어를 왜 씁니까? 지금부터 양강구도가 네. 아니고 약자구도죠. 약자구도. 약자 중에도 한 사람 찍어서 전당대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무슨 양강구도라는 용어를 씁니까? 말도 안 되는 민주당 대변인께서 네? 너무 남의 정당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아니죠.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당대회라면 누구랑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당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전당대회입니까? 무슨 한 사람을 구도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준석 대표 뽑을 그 전당대회는 책임당이 30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했는데 지금 당원 규모가 이제 100만 명이 커지고 이 당원구의 구성도 과거에 이제 영남이 좀 많이 났는데 영남과 지금 수도권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20, 30, 40대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고 해서 이 당원은 그리고 또 일반 당원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충분히 걱정하고 이 정당을 걱정하는 분들끼리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한 전당대회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그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결심이지 이길 것 같으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거야 이제
뭐 다 이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사상 초유의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고 있고 그런 국민들의 또는 우리 당원들의 열망이 모이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 힘줄 겁니다. 아니 그 전당대회 뭐 그런데 남의 정당 제가 이렇게 비판해서 최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전당대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기회의 균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져. 그렇게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최 의원님이 자꾸 민당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옛날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잘하면 됩니다. 왜 민당 탓을 합니까? 자, 다른 그러니까 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죠. 자, 최영도님 이 얘기는 그만할까요? 그럼? 아니 그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 무슨 딱 규정 지어놓고 뭐 그게 진실 아니 국민들이 다수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당의 구성이라든가 보면은 100만 당원이란 과거 우리 민주당 좀 부러워했습니다. 민주당 책임당원 몇 명이죠 지금? 100만 명 가깝죠? 가깝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전당대회를 다 당원 중심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최영도님 그러면요. 지금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경제 위기, 민생 맞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자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택시비 막 1,000원씩 오른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거 물가 너무 서민 부담, 난방비 부담 크니까 물가 좀 조금 잡아놓고 천천히 올리면 안 됩니까? 이게 물가라는 것이 지난 수년간 누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저희들 고심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탄생시킬 정당도 좀 정책 능력이 강한 정당으로 재거듭나야 될 텐데.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언론의 그 보도가 주로 이제 경마 보도고 네. 또 민주당은 늘 그렇게 또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은 그런 정당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아마 이번에 강하게 이번에 곧 TV 토론이 시작되고 하면은 이제 누가 정말 이 어려운 정당을 그리고 이 어려운 정책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숫자도 지금 민주당에 터무니없이 밀리죠. 또 물려받은 유산도 정말 빚도 큰 데다가 모든 전기 요금이니 가스 요금이니 한 푼도 지난 정부에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목에 지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택시 요금 같은 것도 그게 다 에너지에 연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정 가능이 불가피한데 이 조정 가능에서 여야가 힘을 함께 모으고 또 우리로서도 좀 슬기로운 지혜를 짜내고 해야 되는데 고통 분담할 그런 분담해야 되고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정당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좀 총력을 모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계속 경고를 했죠. 경제 경고, 네.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하면서 특히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물가 관리에 공공요금을 한 푼도 안 올렸으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다 덤탱이 쓰는 거 아닙니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남 탓이 아니라 정말 해배도 너무 저 얘기 좀 할게요. 좀 일당답게 자, 최영도님 진실 보세요. 진실. 마이크 갔다 오자고요. 네. 얘기 좀 하죠. 저도 좀요. 네. 아니 박성균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최영도님 제가 끌고 저 구석으로 갈까요? 아니 이미 경고가 왔잖아요. 경고등. 그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 집권 여당이 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8개월이 됐어요. 8개월 된 시점에서 그 이전부터 고물가하고 공공요금 오를 거라고 물가 관리 들어가야 된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방비 공공요금 경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부시 정부에서 클린턴 넘어갈 때 이슈가 뭐였어요? 경제였죠. 문제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예요. 지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가 아니 한 말씀 듣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한 말씀만 다 하세요. 얘기만 한 다음에 최영도님 왔어요. 제가 얘기하면 최영도님 계속 얘기하셔. 제가 갑자기 급해지네. 그래요. 하세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수사가 아니라 경제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의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있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과거 문제는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와 미래가 없다. 과거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쪽에서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뭐냐면 과거 퇴행적이잖아요.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수사. 과거 퇴행. 수사, 과거 퇴행, 네.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물가도 지금 폭탄 맞고 있고.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박성준 의원님
당의 대변인에서 그렇게 하시면 모르지만 너무 국민들이 보고서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에너지 가스 요금 이런 그 적자 부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부에서 주로 생겼습니까? 그때 8차례나 에너지 가스 가격 이 가격이라는 것이 국제 수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또 부담을 완충해 나가야 되는데 자 완충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푼도 안 해가 지금 다 떠넘겨 그래놓고 지금 와서 내몰라라 이렇게 그것도 그냥 소수 여당이고 하면 소수 야당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170도 가까운 야당이 또 예산도 터무니없이 예산을 또 편성해가지고 자기들 예산대로 한다 그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우리의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그걸 갑자기 온 부채를 다 떠넘겨 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제1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입니다. 공공재잖아요.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미세하게 했었어야죠. 지난 5년간 해왔고 안 이 했습니다. 공공재라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항상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가스 요금 계속 올린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올려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올려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전기요금 다 뭐 공공요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내고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엄청난 부담을 지난 정부가 한꺼번에 다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산중입니다. 산자위인데 지난 국정감사 뭘 지적했냐면은 원래 이 가스 도입 같은 것도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그 가격의 이 국제 가스 가격이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등락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을 하고 또 우리 가스전 개발도 하고 해서 그걸 낮춰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아니 가스공사는 지난 정부에 임명한 가스공사 사장 가스공사는 이 제대로 이걸 비축을 안 해놓은 거예요. 비축을. 그러니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은 원래 국제 가스 가격이 하저 동고입니다. 여름처럼 낮아지고 올라가는데 이걸 제대로 비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 전체 전국 그 가스 저장 능력이 캐파가 뚝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하나하나 따지려면 끝도 없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어쨌거나 이 축적된 한전의 빚이 수십조가 왜 누적됐습니까? 한전 빚 그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만든 거 아닙니까? 가스 가격 폭등했던 이것도 자 이게 원래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또 수요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도 새로운 가스를 개발하고 가스 공급 가스에 어떤 비축을 해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몽땅한 걸 지금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할게요. 아이고 그걸 뭐 이 문제는 박성준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정리할게요. 그냥 같이 끊임없이 전 정부 탓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5년 내내 지금. 자, 근데요. 걱정하기 힘들어요. 대통령실에서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내라고 하는 것도 좀 늦고 그리고 또 이런 대책을 내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공석이잖아요. 언론 담당하는 비서관도 또 공석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자리는 비워놓은 겁니까, 최영도 의원님? 지금 거기는 아마 설명이 있었죠. 아마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관해서 해서 이제 부대변인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뭐 정부의 능력이란 것이 저는 대통령실이 정부의 정책을 다 설명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은 그 내각에서 해야 되고요. 또 총리실과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정부의 정책 능력의 정책에 대해서 또 에너지 가스 급등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정을 통해서 또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에너지 가격 난방비도 당장 단기적으로 이 정말 가장 어려운 계층 에너지 이 가격 상승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돕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바로 지금 정책을 제시했고요. 저는 질문의 핵심.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될 테고 또 국제적인 수급 요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죠. 우리 이재명 당대표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이재명 부대변인이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사퇴를 한 건데 그 사퇴 대통령실에서 얘기는
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돼서 사퇴를 했다라고 좀 발표가 됐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얼마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대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대변인이 없어요 지금. 예. 대변인이 그만둔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때 대변인도 경질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다음 부대변인이 그 역할을 해왔다면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랬죠.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제가 나름의 국회 출입기자나 여러 기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래도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기자들과 소통도 잘하고. 실세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언론 감각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의 언론 공보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경질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그냥 순방 일정 그게 중요한 안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이재명 부대변인을 경질했다. 아니 뭐 사표를 썼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통의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경우는 경질을 할 경우에는 누군가를 임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가 공식 입장입니다. 자진 경질 사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질한 것 같은데 네. 자진 사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겠죠. 네. 그 근데 순서를.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내막도 모르고 뭐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시면 다 진실입니까? 아니 진실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아니 이제 한 김은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수석이 장관관 그 대변인 역할을 대행하게 될 거고요. 아니 네. 이렇게 경질을 했을 경우에 대변인이면 차기 대변인을 임명하고 그것을 선순환 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변인 없고 부대변인 없고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혼자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박 의원님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니 걱정이 되죠. 이렇게 대통령실 안에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 농산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안 처한 정책에 긴급한 네. 이런 정책 문제를 근데 제가 뭐 설명하고 하는 그런 능력의 문제죠. 약간 뭐 주진우 앵커가 한 말씀 저한테 주면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이라 이렇게 쭉 해오보면 민주당 대변인이니까 대변인이 이렇게 제가 그냥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는 대통령실 안에서 역학 구도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 구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바쁜데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제 뭐. 일을 잘해왔는데 이렇게 뭐 사퇴라는 자진 사퇴라는 이름으로 나갔다 하면은 내막이. 대통령실 안에서의 그 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니 해석의 여지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까지 뭐 더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해요. 박성준 대변인, 박성준 의원께서 이 정권은 경제가 아니라 수사에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그렇죠.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300만 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이 쌍방울과 관련돼서 변호사 대납 이 사건이 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 대납에 대한 의혹의 20억 원이라는 것이 쌍방울의 자회사의 법무법인 대표에게 20억 원의 M&A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법무법인 대표가 이남석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이남석은 검찰 출신 아니에요. 예. 검찰 출신에 들어갔는데 검사들이 조사를 다 했을 텐데 이걸 이미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그동안에 부풀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대납 얘기는 안 나옵니다. 대납 얘기가 안 돼. 그 정도로 지금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엄청난 사건인 양 막 부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쌍방울 얘기는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2019년 시점으로 좀 돌아가는 건데 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대북 사업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뭐 몇백만 달러를 300만 불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2019년 시점을 보자고요. 2019년에 국제 외교상으로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됐어요. 예.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행사 북측 불참이 있었고 월드컵 남북 예선전 그 무중계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무슨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 그 지사가 북한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뭐 송금을 했다라는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나는 이재명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모른다 그렇죠. 얘기했다가 지금
통화도 했다. 그리고 돈도 보냈다. 이재명 2018년에 보니까 잠깐만요. 그 부지사였던 그러니까 분 누구죠? 뭐냐면 이화영 의원. 잠깐만요. 저 주진 앵커 이 화면이 얘기에 나오던데 화면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진술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네, 지금 진술에 바뀌었어요? 일관성도 없는 거고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이미 거짓으로 다 드러난 거고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검찰 수사 들어가서 이렇게 일관된 그 진술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진술의 신뢰성이 어떻게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니까 오늘 최영두 의원님 그 얘기는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렇게 의혹 부풀리게 했다가 지금 요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요? 하겠죠. 수사 극장에서 아니, 봤어요. 조금만 수사가 되겠지. 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그는 보니까 이화영 저기 TV도 나오던데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인가요? 그분이 발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2018년 언젠가에. 그래서 그건 뭐 전후관계에 있고 또 육하고 다 사실관계에 있을 테니까 오히려 밝혀지겠죠. 밝혀지고 또 하나 문제는 저는 뭐냐면은 그래서 뭐 우리 박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는 맨날 우리 당 탓하고 자기들은 다 이게 뭐 아무 책임 없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정치라는 게 서로 상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질곡에 빠진 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우리 정부가 시작되어서 우리 당이 바뀌어서 뭐 정당이 바뀌어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공범들이 다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진전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아니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개인 비리 그런 혐의가 있으면은 정정당당하면 혼자서 하고 해라.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장외투쟁까지 하신다고 하고 온 정당을 온 국회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으로 몰아가니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한가한 시간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소수 여당으로만 함께 이끌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예. 장외투쟁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장외투쟁에 나섭니까 민주당이? 2월 4일 날 예. 이제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국민 보고대회.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민심 경청 투어라는 걸 해왔거든요. 네. 각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을 만나서 지금의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민생 파탄이라든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 검사 독재라고 좀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국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3시 30분부터 이제 사전 행사를 해서 4시에 본행사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름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라는 이름하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엽니다. 네. 그래,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당이 전체가 이끌려 다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다 뭐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대선 지자마자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또 무리하게 당대표 되어서 다 이러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정치를 지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1당 169석 되는 아니 소수 야당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다 장애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장애입니까? 의원님 원래 야당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야당인도 예사야당입니까? 170석 가까운 야당이고 다 바꾸는데 거대 야당은 반대하면 안 되고 소수 야당은 반대해도 됩니까? 소수 야당이야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랬다고 하지만은 지금 모든 일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를 버리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당연히 원내에서 당연히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일은 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하시겠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만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는 것은 더 큰 지탄만 지금 시점이 겁니다. 비상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상시국이죠. 네, 민주당도 민생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의 파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실제 경제에 관련된 대안들이 없는 거예요. 정책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대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무슨 검사 무슨 뭡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수사한다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않습니까? 각 사회 부분에 지금 검사 출신들이 지금 다 옛날 유신 사무관처럼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인사 나오면 다 검사 아닙니까 요즘에 모든 공공기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위기인 거죠. 그냥 모든 사안을 갖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민생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예,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고 당당하시니까 당당하게 혼자 민생에 집중하라고 이번에 대국민 보고대를 하는 알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검사독재입니까? 감사합니다.